옛날 어떤 암행어사가 시골길을 순행하던 중이었다. 어쩌다가 첩첩산중에 들어갔는데 아득히 길을 잃고 말았다. 이리저리 헤매어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맴돌던 어사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쓰러져 있다 보니 그만 굶주려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때 웬 노파와 젊은 여인이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했다. 나무를 캐려고 산중에 들어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는 무섭다며 어서 가자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가서 살펴보니 어떻게든 급히 손을 써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깊은 산중에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여인은 결심한 듯 옷솜을 풀기 시작했다. 젖가슴을 꺼내더니 쓰러져 있던 사람한테 젖을 먹이기 시작했다. 마침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터라 젖이 많았다. 젖 2통을 다 먹자 쓰러졌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여인은 급히 옷을 수습하고서 저쪽에 있는 시어머니한테로 향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안달복달했다. 그때 아들이 나무찜을 쥐고 돌아왔다. 노모는 아들한테 다가와 아주 야단이다. 어쩌면 좋으냐. 네 색시가 산중에 쓰러져 있는 낯선 남자한테 젖을 먹였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니? 그러자 아들이 그래요? 까짓거 그녀 때려 죽이고 새장가 들면 그만이지요. 그러더니 작대기를 들고서 아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내를 아랫목에 앉혀놓고 남편이 절을 했다. 그러니 아내가 의아해서 저를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왜 절을 해요? 하고 물으니 여보 참 좋은 일 했소. 우리 아기가 죽어 짜 버리는 젖 가지고 2-3명을 구했으니 참 장한 일 했소. 그러나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안방에서 야단이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하란 말이오. 우리 이렇게 해볼까? 뭘 어떡해요. 남편이 이불을 내려놓더니 내가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이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 화가 좀 풀릴 게 아니오. 그러더니 작대기로 이불을 내려치는 것이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아들이 나오더니 작대기를 마당에다가 훌쩍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저녁이나 하세요.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놈아 내 처가 어떤 여자냐. 13살 먹어서 민면으로 데려다 키워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때려 죽이라고 했니 부끄럽다고만 했지 하고 황급히 시어머니가 건너방으로 가보니 아랫목에 며느리가 누워 있었다. 아이고 이거 죽었네. 얘야 깨어나라 깨어나거라 하고 하니 며느리가 눈을 배시시 뜨더니 어머니세요? 죽지 않고 살았구나. 네 괜찮아요. 그러더니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그 모습에 그만 어머니가 좋아서 그 나쁜 놈이 너를 얼마나 때렸는지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다.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행어사는 임금에게 표문을 올려 나무꾼을 청구하였다. 나무꾼은 대궐로 불려가 임금 앞에 엎드린다. 그는 거침없이 씩씩하고 거김없이 당당한 언행으로 세상을 한바탕 유쾌하게 뒤집어 놓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걱정 없는 노인이 살았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이라곤 없어서 무수옹이라 불렀다. 그한테는 자식이 13이 있었다. 아들이 12에 딸이 하나,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를 모셔가려 하니 행복한 고민이었다. 12 아들은 서로 돌아가며 한 달씩 아버지를 봉양했다. 윤달이면 딸이 아버지를 모셔가서 보살폈다. 어느 집을 가든 가는 곳마다 편안한 웃음이 넘쳤다. 무수옹에 대한 소문은
돌고 돌아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자기보다 더 걱정 없다는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대궐로 불러서 물으니 정말로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임금은 노인에게 오색 찬란한 구슬을 선물로 주면서 다음에 다시 올 때 그 구슬을 꼭 가져오라 했다. 무수홍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올 때였다. 뱃사공이 그 구슬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더니 그만 실수로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물속 깊이 들어간 구슬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임금이 일부러 그리하도록 시킨 것이었다. 무수홍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자 자식들이 다 모여 걱정하며 노인을 위로했다. 식구들이 모이자 며느리는 음식을 차리기 위해 물고기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오색빛깔 구슬이 튀어나왔다. 노인한테 가지고 와서 보이니 그게 바로 임금한테 받은 구슬이라 했다. 집안에는 다시 즐거운 웃음꽃이 피었다. 다시 무수홍을 불러들인 임금은 전에 선물한 구슬을 보자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품속에서 구슬을 꺼냈다. 임금이 깜짝 놀라며 그 구슬을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하자 무수홍이 웃으며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치며 탄복하는 것이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어쩔 수가 없군요. 과연 무수홍이십니다. 그려. 그렇게 임금한테까지 인정받은 무수홍은 남은 평생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달 팔아서 사는 총각이 살았다. 어느 날 한창 나무를 하고 있는데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총각을 가로막았다. 꼼짝없이 죽게 된 총각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호랑이한테로 다가가서 말했다. 아이고 형님, 이게 얼마만이요?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 그러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리중절해하는 호랑이. 이놈아, 나더러 형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형님. 우리 어머니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호랑이를 낳았지 뭡니까? 1년도 안 돼서 산으로 달아났는데 눈 위에 하얀 점이 있었대요. 이제 보니 형님이 분명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갑자기 혼란에 빠진 호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총각의 말에 그만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계시다고? 형님, 어머니가 자나깨나 형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 집에 한번 꼭 오세요. 저 아랫마을 끄트머리 조그만 오두막집이 우리 집입니다. 오냐, 그러자꾸나. 내 밤에 내려가마. 그러더니 발로 나뭇가지를 툭툭 쳐서 나무를 한 집 마련해서 총각을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총각이 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말하자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온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했다. 어머니, 밤에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거들랑 마당에 나가서 호랑이 목을 안고 아들아 하면서 오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밤이 되자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으로 나간 어머니는 커다란 호랑이 목을 갑사안고는 눈물을 줄줄 흐리며 말했다. 아이고 이 자식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자 호랑이도 커다란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흐르는 것이었다.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던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으나 어머니와 동생을 잊지 않았다. 틈틈이 토끼나 노류 같은 짐승을 잡아다가 총각집 마당에 던져 주었다. 총각이 나무를 할 때면 커다란 나뭇가지를 툭툭 부러뜨려 주었다. 그 덕에 총각집은 점점 살기가 좋아졌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에 총각의 어머니가 노안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호랑이가 좋은 창거리를 잡아다 주었지만 늙은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호랑이는 멀리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를 산에 묻은 뒤 아들이 시무살이를 시작하려 하자 호랑이가 나타나서 말했다. 어머니는 맏아들인 내가 모실 테니 너는 내려가서 일을 해라. 그 후 호랑이는 어머니 묘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다. 어머니를 잃은 죄인이라고 고기를 먹는 일도 그쳤다. 그렇게 3년을 하루같이 정성껏 어머니 묘를 지킨 호랑이는 대상을 맞추던 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를 어머니 곁에 고이 묻어 주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노파가 있었다. 노파는 이웃집에 가서 배를 짜고 밭을 매주면서 살았다. 어느 날 노파는 풀숲에서 이상한 알을 주워다 먹었는데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건 사람이 아닌 구렁이였다. 노파는 구렁이를 삿갓을 덮어놓았다.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장잔의 세 자매가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큰딸과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서 징그럽다며 낯을 찡그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막내딸은 구렁이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어머,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막내딸이 돌아가자 구렁이가 그 처녀한테 장가가겠노라고 했다. 노파가 머뭇거리자 구렁이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장자한테로 가서 아들의 뜻을 전하자. 장자는 세 딸을 불러서 노파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위에 두 딸은 손사래를 쳤지만 막내딸은 선뜻 시집을 가겠노라고 했다. 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딸의 혼사가 치러지는 날 구렁이는 바지랑떼를 타고서 소래청에 이르렀다. 혼례를 마친 첫낮 밤 잿물에 목욕을 한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서 사람이 되었다. 신선처럼 빛나는 멋진 선비였다. 신선비는 아내에게 허물을 건네주면서 꼭 잘 간직하라고 했다. 그 허물이 없어지면 자기가 돌아올 수가 없다고 했다. 동생이 신선 같은 신랑을 얻자 두 언니는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신선비가 길을 떠나고 없는 즈음 두 언니는 동생을 속여 배 허물을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서 오던 길을 돌아 멀리 떠나고 말았다. 남편을 잃은 막내딸은 중에 옷차림을 하고서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다. 농부 대신 논을 갈아주고서 길을 묻고 까치한테 벌레 잡아주고 길을 묻고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해 주고서 길을 물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물에 복주개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선 막내딸은 호련 낯선 세상에 이르렀다. 각시는 아이한테 길을 물어 구렁덩덩 신선비의 집을 찾아내 숨어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구렁덩덩 신선비가 마당으로 나와서 달을 보면서 달은 저리 밝은데 옛 각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자 각시가 나서면서 신선님, 옛 각시 여기 있다오. 반가운 상봉이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신선비가 다음날 새 각시를 얻기로 돼 있는 것이었다. 신선비는 두 사람이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을 자기 각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합은 모두 세 가지. 첫 번째 시합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시합이었다. 새 각시는 가벼운 꽃동이에 꽃신발을 신었고 헌 각시는 무거운 가래똥이에 나막신을 신었으나 헌 각시가 이겼다. 다음은 수수께끼 시합이었다. 새 중 가장 큰 새가 무엇이며 고개 중 제일 넣기 어려운 고개가 무엇이냐고 했다. 답은 먹새와 보릿고개.
이 또한 홍각시가 맞춰서 이겼다. 세 번째 시합은 호랑이 눈썹을 구해서 망건 관자를 만드는 시합이었다. 새 각시는 고양이 눈썹을 빼왔으나 헌 각시는 남학신을 신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호랑이 눈썹을 구했다. 각시가 호랑이 눈썹으로 만든 망건 관자를 전해주자 신선비가 선언했다. 이 각시가 나의 진짜 각시요. 그 후 장자의 막내딸은 신선 같은 남편과 함께 자식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